사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리 잘 들리시죠? 네, 너무 잘 들립니다.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의 과거 이야기 이런 것보다는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왜 뉴스킨을 해야 되는지, 왜 굳이 여러 직업 중에 뉴스킨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이 밤에 화장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이를 입고 이렇게 립스틱을 다시 바르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최청규 사장님, 항상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야기를 항상 종종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따뜻한 리더세요.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지금 거의 10년이 되어 가는데도 못 잊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게 우리 테드 사장님들의 그 따뜻함이 우리 테드를 또 만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제가 본론으로 넘어가 볼게요. 저는 이 일을 하기 전에 이제 올해 햇수로 뉴스킨을 시작한 지 딱 12년째가 됐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어땠냐면요. 직장 생활도 되게 열심히 하는 직딩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 한 보험회사에서 설계사들을 재정 설계 파트를 처음으로 맡게 돼가지고 설계사 교육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설계사들이 밖에 나가셔가지고 고객들 재정 설계를 해줄 수 있게 교육을 시키는 사람이다 보니까 내 재정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남편이랑 저랑 부부가 직장인이었잖아요. 물론 둘 다 연봉이 작은 연봉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렇게 노후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 하다 보면 둘 다 결국은 마지막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항상 이제 약간의 고민으로 다가왔고, 그리고 40대가 가까워지니까 이게 약간 현실적으로 좀 뭔가 준비를 하긴 해야 될 텐데 막연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생각과 동시에 제 업무를 봤더니 매일매일이 같은 업무, 같은 환경, 같은 사람들, 그리고 이야기 나누는 것도 같은 주제의 대화만 매일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러던 찰나에 제가 약간 그 호기심 여왕이거든요. 그런데 순천에 제가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데일 카네기 코스 리더십 교육이 있다라는 플래카드를 보게 돼서 그 교육을 뭔지 알아봤더니 되게 보이기면서 호기심이 되게 유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매일매일이 1년 365일 근무 시간에는 같은 업무, 같은 환경, 같은 사람들, 같은 주제의 대화만 나누던 제가 여기를 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되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거 코치를 하게 되면서 되게 다양한, 그래도 여기 전남에 괜찮은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시고, 이런 교육을 되게 즐겨 하시는구나, 이런 걸 되게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내 생활이 되게 식상하다, 이걸 내가 잘 버틸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고민과 함께 이제 제 미래에 대한 고민도 조금 생기기 시작할 무렵에 저한테 한 분이 5년 반을 굉장히 친한 언니가 계속 뉴스킨 사업 제안을 해왔어요. 그래서 알아보는 차에 그래, 한 번은 들어주지. 정말 그 세미나를 들어준다는 심정으로 참여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 저렇게 살 수 있다면, 정말 저런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나 뉴스킨 하고 싶다. 이 생각이 그 한 번의 세미나에서 뭉클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회사를 사표 내기로 결정을 해요. 근데 그때부터 뉴스킨 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게 뉴스킨이었거든요. 저는 이거를 보게 된 것 같아요. 이게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에서 제가 한 찍어서 올린 거거든요. 여기 보면 애벌레들이 산을 이루고 기둥을 이뤄서 뭔가로 부지런히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보이시죠? 그런데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꼭대기에는 뭐가 있지? 노란 애벌레가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줄무늬 애벌레가 말을 해요. 실은 나도 궁금했어. 하지만 알아낼 방법이 없어서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로 했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른 애들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은 틀림없이 멋진 곳일 거야. 꼭대기까지는 얼마나 남았을까? 라고 줄무늬 애벌레가 물어봐요. 근데 노랑 애벌레가 대답을 해요. 우리가 있는 곳은 밑바닥도 아니고 꼭대기도 아니잖아. 중간쯤에 있는 게 분명해. 줄무늬 애벌레가 이야기합니다. 그렇구나.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제 옛날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저의 옛날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딘가를 부지런히 가고 있는데 뭘 향해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남들 가니까 다 가는 거죠. 직장인도 이렇고 우리가 자영업자들도 결국 이런 거 아닌가. 내가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때로 모르고 그 다음에 5년 뒤, 10년 뒤를 생각지 않고 남들이 가는 길로 그냥 가고 있지 않은지 그게 정답인 줄 알고 저도 그렇게 그냥 직장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직장 생활에 뭔가 실금이 가기 시작한 게 그 데일 카네기 코스라는 자기계발 프로그램이었고 그 다음에 그런 실금이 간 상태에서 저한테 완전히 땅이 갈라지는 지진이 일어나는 게 뉴스킨의 저한테 첫 세미나였어요. 굉장히 단순하게 저는 그 세미나를 받아들였거든요. 저게 진실이라면 나도 하면 되겠네. 이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우리는 때로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내 위치가 어딘지 전혀 생각 않고 그냥 바쁘다는 이유로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스티븐 코비의 7가지 습관의 저자 스티븐 코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다리가 엉뚱한 벽에 기대어 있다면 얼마나 빨리 높이 오르느냐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엉뚱한 벽에 기대어 있어서 거기를 빨리 오르려고 하고 높이 오르려고 하고 열심히 누구나가 오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다리 끝에 닿아봤더니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로를 향해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때로 받거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소득의 금액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소득의 질이다. 우리 여기서 이 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똑같은 3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오는 일을 하고 있다면 과연 자영업자가 버는 300만 원, 직장인이 월급으로 받는 300만 원, 건물주가 임대소득으로 받는 300만 원. 우리는 모두가 얼마 벌어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얼마가 어떤 소득의 형태로 들어오는지는 관심을 갖지 않아요. 저도 뉴스캔을 처음 할 때 저는 첫 급여를 지금도 생각나거든요. 27만 5천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1년까지도 100만 원을 못 넘겼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에 그래요. 그런데 그때 제가 뉴스킨 사업 설명을 하면 대부분 다 10명 중에 9명이 저한테 묻는 말이 있었어요. 너 얼마 받아? 이걸 되게 물었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나는 원룸 3개에서 들어오는 돈 같은 걸 받아.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다녔던 것 같거든요. 이 300만 원의 자영업자의 300만 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직장인보다 훨씬 많은 고민과 그 다음에 아이템을 고민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아이템을 계속 하지 못할 것 같은데 몇 년 하고 다른 아이템을 어떻게 갈아타지를 매일매일 고민하고요. 세금 고민하고요. 이러면서 벌어들인 돈이 자영업자의 300만 원이에요. 그거보다는 그냥 조금 더 안정적에 치우쳐 있는 게 300만 원이야. 근데 건물주의 임대소득은 전혀 다른 300만 원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하면 소득의 질이 바뀔 수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금액보다 훨씬 질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세 개의 300만 원 중에 하나를 가지라면 어떤 걸 갖고 싶으세요? 저처럼 모두가 다 건물주 임대소득 300만 원을 갖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건물이 없어요. 그리고 땅이 있다 해도 건물을 세워야 되지 그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소득의 질을 깊이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기사에 나온 건데 이거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할까요? 성인의 72%가 원하는 것이 있대요. 그 원하는 것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사업이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생계 유지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자기 사업을 하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결국 저는 이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돈의 액수가 조금 더 직장인보다는 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직장인에서 자영업자로 넘어가서 소득이 더 오른다고 과연 삶의 질이 바뀔까요? 그 삶의 질에는 단순히 돈의 크기만이 거기에 맹목적인 순위에 들어갈까요? 이걸 한번 저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패턴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삶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고 싶대요. 결국 직장인이 느끼는 거는 통제력이 약하다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직장인들한테는 오너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오너들이 정해준 시간, 오너들이 정해준 금액, 오너들이 정해준 어떤 것들에 대해서 내 삶이 통제를 받는 거죠. 그래서 내 통제력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높이고 싶다. 이걸 높이기 위해서 나는 내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무 놀랍게도 67%는, 이 중에 67%는 주기적으로 또는 항상 퇴직 고민을 한대요. 올해까지만 다닐까? 다음 주, 이달에 사표를 낼까? 항상 사표를 가슴에 품고 다닌대요. 종이는 쓰지는 못하고 그냥 생각만 있는 거예요. 종이 쓰는 건 용기가 안 나요. 거기에 생계도 달려있고 내 가족의 미래가 달려있으니까. 그런데 항상 생각은 언제쯤 그만둘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의 삶의 질, 또 삶의 변화는 사분면의 이동이 일어나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사분면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고 책을 통해서 알고 있고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이 사분면은 세상의 모든 직업을 4개로 분류를 해놔본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에 90%는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들은 직업을 이동하더라도 봉급생활자가 자영업자로 가든 자영업자가 봉급자로 가든 봉급자 안에서 직장을 옮기던 자영업자들은 다른 아이템으로 또 다시 재오픈을 하던 이 안에서만 뱅뱅 도는 맴도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아까 변영동 사장님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읽었어요 라고 하는 그 책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삶의 변화를 진정으로 꿈꾼다면 왼쪽 부면에서 오른쪽 부면으로 옮겨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서 문제가 생기죠. 마음은 책을 읽으면 이해가 돼요. 아, 저기를 옮겨가야 되는 게 맞겠구나. 그런데 우리 발목을 잡는 것들이 있어요. 그 발목을 어떤 것들이 잡는지를 한번 볼까요? 먼저 봉급생활자들의 한번 이 내면을 이 책에 들여다본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안정이라는 울타리에 갇혀 있어요. 안정이라는 울타리에 갇혀 있고 이 안정이 깨트려지는 걸 극도로 싫어해요. 그리고 안정이 침해받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안정이 깨지는 거 엄청나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안정이라는 거는 오너가 나한테 월급을 줬을 때까지예요. 그래서 고용주에게 수입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수입을 받고 고용주에게 내 시간을 팔아요. 그 고용주 입장에서 한 사람을 채용을 해가지고 나의 능력, 나를 100만 원에 주고 한 달 쓴다. 그러면 230% 정도를 빼낼 수 있을 때 나를 100만 원 주고 채용을 한대요. 그러면 나를 100만 원 주고 채용을 할 때는 나의 가치를 어디까지 내가 거기에 만들어줘야 되냐면 230만 원의 수익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면서 고용주는 직원을 고용을 해요. 그래서 나는 시간을 파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들한테는 월급 액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본급 10만 원 많은 회사를 찾아보고 내가 이 직장에서 5년 뒤에 어떻게 되고 내가 이 5년 동안 이 직장에서 무엇을 얻을까는 중요하잖아요. 월급 액수를 굉장히 중요한다라고 이 직장인의 특징에 대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통제력이 그래서 가장 약해요.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의존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통제력이 가장 약한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생각을 해볼까요? 직장에 다닌다고 직업이 생기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직장에서 직업을 만들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직장을 다니면 회사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회사를 다니면서 내 직업을 내가 하고 있는 업무를 통달을 하고 이 업무를 가지고 타 회사 컨설턴트도 할 수 있고요. 거기서 익혀진 이 일을 가지고 내가 내 사업체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회사원에서 컨설턴트로 그 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직업을 다시 내가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가 하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직장과는 다른 직업을 만들고 나오는 경우예요. 분명히 회사원이었는데 그 회사를 다니는 동안 분명히 이거는 이 직업은 안정적이지 않다. 나한테는 언젠가 이거는 끝이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부지런히 뭔가를 자기 개발해서 NGO를 한다든지 목수가 된다든지 강사가 된다든지 직장을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뭔가를 부지런히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직장에서 직업을 만들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여러분 이 1, 2, 3 중에 어떤 케이스가 제일 많을까요?
여러분들 주위에 보면 직장인 중에 1번 케이스가 많으세요? 2번 케이스가 많으세요? 3번 케이스가 많으세요? 손가락으로 숫자 한번 올려줘 보실래요? 1번이 많은 것 같아요. 2번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거의 다 3번을 드네요. 그러면 직장이 내 평생 직장인 것처럼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직장에서 직업을 만들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 이 회사원은 치킨집을 차려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치킨집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내가 직장에 몸을 닫고 있지만 이 나의 직업을 위해서 나는 어떤 걸 준비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직장인이 제일 시간을 안 내려고 하죠. 배움에 가장 돈을 안 쓰죠. 이분들 회식에 돈을 많이 쓰죠. 예, 스트레스를 푼다는 이유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셀프 인플로이, 자영업자들 혹은 전문직 종사자들의 특징을 책에서 로버트 교사기가 적어놨어요. 이분들은 굉장히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간섭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타인을 별로 믿지 않아요. 직원을 쓰지만 직원도 잘 믿지 않아요. 내가 가게를 피면 매출이 바로 30%에서 50%가 깎여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돈에 굉장히 예민해요. 하루하루 셔터 올리고 내릴 때까지 손님 수가 나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돈에 그만큼 예민합니다. 이런 부분을 봐서는 직장인보다 나아요. 내 능력으로 내가 충분히 벌 수 있다는 자신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수익을 더 올릴 수 있을까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리더십이 없어요. 리더십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개발하려고 할 시간도 없어요. 이분들은 직장인보다 더 바빠요. 그리고 이분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직접 해결 선호죠. 일을 다른 분한테 위임하지 못해요. 내가 직접 해야지 직성이 풀리고 믿음이 가고 내가 뭔가를 해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 특징이 우리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자영업의 장벽을 한번 볼까요? 지금 뭐 이 이야기는 뭐 이 방에 지금 200명 넘게 들어와 계시는데 너무나 많이 들은 말이고 뉴스를 켜도 신문을 봐도 자영업에 대한 장벽 문제는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어요. 5년 내 실패율이 90%고 지금 현재 자영업자에서 순수익 150만 원을 내는 150만 원 밑을 내는 확률이 60에서 70%가 되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 계속 지금 접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이 자영업의 장벽이 신규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을 거둘 거라면 5년, 10년은 수입이 얻지 못할 거라고 각오도 해야 돼요. 성공을 거둘 작정이라면 이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어떤 의지와 불굴의 투지와 그 다음에 이것들을 헤쳐나갈 어떤 자본력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수입이 없더라도 공과금, 재비용, 종업원 임금 등을 지불해야 하며 이때 아무것도 지급받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자영업 오너예요. 그래서 이 사태들이 지금의 사태들인 것 같아요. 가게 문을 일주일 닫고 제가 지금 대구 아는 지인은 한 달 넘게 문을 닫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업원 임금이 순간순간 나올 때마다 시급이 나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과금 재비용은 여전히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되게 지금 말 못할 고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를 제가 직접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프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영업의 장벽이 정말 허물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아는 서울에 어떤 식당을 하시는 분은 지금 사태가 이렇게 터지니까 지금 대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른쪽 부면에 있는 비즈니스 플랜을 한번 봐볼까요? 이 비즈니스 부면에 있는 분들은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요. 부의 구축에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항상 고민을 합니다. 훌륭한 팀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해요. 그리고 그 팀원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팀워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되도록 많은 사람들과 팀을 만들고 싶어 해요. 그리고 처음 시작부터 본인이 리더예요. 그리고 자기 경영의 대가들이에요. 자기 경영이라는 거는 자기 관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기 관리가 안 되면 부의 구축이 안 되고요. 팀도 안 만들어지고요. 팀워크도 만들어지지 않고요. 많은 사람들이 내 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관리가 되는 분들이 결국 리더고 리더가 바로 비즈니스 오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각 분면을 알아보는 어떤 특징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사분면을 보고
나는 지금 현재 어디에 있고 어디에 살고 싶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향후 어디에 살게 될 거고 어디에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E분면과 S분면에서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B분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일이면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끝이 거의 제로다라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위치를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살고 싶은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에 살고 싶고 거기에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삶을 변화시키고자 할 때 직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노력해서 미래의 지배력을 갖게 되는 것. 그리고 사고방식을 바꿔줄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회사를 먼저 찾아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5년간 집중해서 배워라.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로버트 키요사키와 도널드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 뭐야?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로버트 키요사키가 쓴 책 부자 아빠의 21세기형 비즈니스 스쿨에 보면 이 로버트 키요사키가 저자이긴 한데 나의 절친 도널드 트럼프 이야기를 되게 뒷부분에 많이 써놨어요.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한테 이야기를 했었죠. 대통령이 되기 전에. 당신은 부동산 투자로 부자가 안 됐다면 무엇을 할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도널드 트럼프가 나는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좋은 네트워크 회사에 아마 가입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런 전력이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뉴스킨이 어떻게 해서 피부면으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지? 이거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것도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우스홀드 골드라는 책에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골드러시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제가 이 방에 미국에서 들어오신 분이 계시는 걸 제가 아까 잠깐 봤거든요. 아마 그분 듣고 계실 거예요. 이 골드러시가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어떤 한 사람이 우연히 번쩍번쩍한 거를 발견하게 돼요. 어떤 번쩍번쩍 돌멩이를 발견했는데 그 돌멩이를 보니까 알고 봤더니 금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미국 전역에 퍼지면서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유럽 또 아시아까지 이게 퍼지게 돼요. 그러면서 모든 30만 명이 대이동을 시작합니다. 금을 캐러. 이 사람들 어떤 마음일까요? 나는 금만 캐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이 골드러시로 인해서 이거를 일명 골드러시라고 그래요. 금 때문에 러시를 이룬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차와 배를 이용해서 이동을 시작하는데요. 지금 아래 보이는 그림이 그 배티켓이에요. 배티켓. 배가 언제 출항한다. 캘리포니아로 떠나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30만 명의 대이동이 일어나고 거기에 엄청나게 인구가 많이 몰려서 지금의 샌프란시스코가 주가 됐대요. 31번째 미국의 주로 승격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변화를 일으켰는데요. 그러면 궁금하지 않나요? 이 30만 명이 대이동을 일으킨 이 골드러시가 과연 어떻게 됐을까? 너무 안타깝게도 정말 극소수만이 금으로 돈을 벌 수 있고요. 나머지는 오히려 그 전 삶보다 더 못한 삶으로 돌아가게 됐대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캘리포니아 주에는 샌프란시스코만 있는 게 아니라 라스베가스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을 버신 분들은 그걸로 베팅을 해가지고 라스베가스 가서 또 있던 돈마저 다 잃고 그냥 원상복귀돼서 고향으로 돌아갔대요. 그게 지금 이 골드러시 책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정작 금을 캐러 간 사람들은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오는데 여기에 부자가 되신 분들이 있어요. 금을 캐러 간 게 아니라 30만 명을 대상으로 생필품을 팔았던 사람들이 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을 캐러 간 사람, 우리 영화에서 봤죠? 이 골드러시에 사금 채취하고 막 하시는 분들 봤죠? 근데 인구 대이동이 30만 명이면 지금 여수시 인구거든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로 몰려간 거예요. 여기에 머리가 흰 사람들이 있는 거죠. 나는 저 사람들 상대로 나까지 저기에 틈바구니에 금을 캐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안 쓰면 안 되는 생필품을 유통해야겠다. 이 사람들이 정작 부자가 된 거예요.
그 이야기가 하우스홀드 골드라는 책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책 저자가 묻습니다. 당신의 가정에 금강이 있습니다. 왜 금강을 찾아 떠나십니까? 당신의 집에 바로 금맥이 있습니다. 왜 앞에 두고 그걸 못 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 저자가 이야기를 해요. 욕실을 한번 살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욕실에 무엇이 있나요? 묻는 거예요. 치약 있고, 칫솔 있고, 샴푸, 린스, 바디 클렌저, 바디로션, 그 비누, 여러 가지들 있죠. 이것들은 그 누구라도 써야 되는 제품이라는 거. 이게 바로 황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와서 주방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의 각각 주방에는 무엇이 있나요?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주방에 무엇이 있나요? 주방 세제, 뭐 여러 가지 주방에서 쓰는 물건들 있죠. 그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금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방에 있는 화장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제 화장대도 어마어마한 뉴스킨 제품이 있어요. 몇 가지인지 세워보진 않았지만 한 30여 가지는 될 것 같거든요. 아이라이너, 그 다음 눈썹 브로우까지 다 해가지고 치크, 립스틱 뭐 다 합치면 30까지 될 것 같아요. 이 30가지들도 역시나 여자들은 이것들을 다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화장하는 남자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당신 가정 안에 있는 금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E사부면, S사부면에서 돈을 벌어서 70%를 생필품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먼 돈을, 눈을 뜨고 이 돈의 어떤 양을 알아챈 사람들이 지금의 LG생활건강이라든지 생필품으로 시장을 점령한 대기업들이에요. 미국에는 P&G 같은 회사가 있죠. 그래서 이 생필품 가지고 아이템을 삼아서 사업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망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한 달에 수입이 100만 원인 사람이나 한 달에 수입이 3천만 원 사람이나 다 써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소득이 끊겨도 필요한 물건들이에요. 지금처럼 코로나로 두세 달 소득이 제로가 되더라도 필요한 제품들이에요. 반드시 지출이 되는 제품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골드러시에서 부자 탄생은 그들에게 생필품을 팔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기억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평균 4인 가족에 4, 5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냥 우리가 쉽게 유통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을 해가지고 10만 원을 잡아봤어요. 그러면 내가 이 생필품을 브랜드 체인지, 어디지? 이마트에 가서 살 거. 브랜드 바꿔보는 거예요. 뉴스킨으로. 롯데마트에서 가서 1+1 샀던 거를 뉴스킨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바꾸기 전에 바꿀 만한 제품인지 먼저 알아보는 게 중요하죠. 가격 대비 제품 괜찮은지도 알아봐야 되죠. 그리고 가격에 비해 우리 건강을 해치지 않는 요즘 생활용품,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거 먼저 알아보시는 게 중요하죠. 브랜드 체인지 할 6명만 내가 이것들을 10만 원 정도 유통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난다면 그 6명 뒤에도 6명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60명이 아니라 6명입니다. 10만 원 정도 생필품을 브랜드 체인지 할 단 6명이에요. 6명들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36명은 또 6명을, 216명은 또 6명을, 이렇게 4단계만 나아가면 이 숫자만 해도 무려 1554명이 됩니다. 6명부터 1296명까지를 더하면 1554명이 되고요. 이들이 각각 10만 원의 생필품만 바꿔 쓰더라도 우리는 1억 5,540만 원의 매출이 뜨는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소비자는요, 10만 원을 그냥 당연히 소비하는 걸로 습관이 되어 있어요. 이런 습관이 되어 있는 소비자들 때문에 누군가는 돈을 벌어요. 눈먼 봉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눈먼 봉들. 우리는 이제까지 생필품을 당연히 지출해야 되는 소비자로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자는 10만 원을 1,500명한테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소비자로 계속 돈을 쓰고 사실 건가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생각을 바꿔보실 건가요? 10만 원을 내가 6명한테만 전달할 수 있는 6명을 찾는다면 우리는 1억 5,540만 원의 매출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달리 말해서 매달 1억 5,540만 원을 매출을 일으키는 롯데마트 점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롯데마트를 차리지 않았는데 재고 제품을 쌓아두지 않고도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직원을 고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대체 이 비즈니스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왜 안 해야 되나요? 저는 무엇 때문에 안 해야 되는지 저한테 좀 알려줘 보세요. 안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저는 되게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요즘 뭐 뉴스킨이 어쩌고 어쩌고 하면 저한테 안 해야 될 이유를 알려줘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걸 저한테 설득시켜줘 보세요. 저는 해야 될 이유를 100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저한테 안 해야 될 이유 한 가지라도 한번 저한테 이야기해 주셔 보시겠어요? 그럴 수 있다면 제가 듣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사업의 본질은요, 판매보다 가르치는 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많은 분들이 뉴스킨을 선택하고 뉴스킨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을 하고 안 될까요? 판매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사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우는 거는 다 할 수 있어요. 누가 가르쳐주면 머리로 딴 생각을 하던 아니면 몸만 앉아있던 배우는 거 누구든지 그 장소에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사가 되는 거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배우는 거는 전혀 다른 종류의 배움이 일어나야 돼요. 교사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매 몇 개 하다가 그만두시는 거예요. 그게 채 6개월이 되기 전에 그만둬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먼저 교사가 되려면 몸을 이동해 배워야 하는 게 먼저입니다. 배우고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그래야 네트워크 확장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방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혹시 전에 다른 네트워크의 경험이 있거나 그다음에 내가 네트워크를 권유를 받았을 때 나는 판매 권유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너가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배워야 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까? 저는 요즘 최근에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하는 이야기가 뉴스킨은 되게 다른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뉴스킨은 바로 네트워크 교사를 가르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뉴스킨과 함께 한다면 누구나 교사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6으로 시작해 1500이 되는 일이에요. 6만 시작하면 됩니다. 먼저 그 6의 시작은 나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브랜드 체인지부터 시작돼 보는 거예요. 그러면 6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1억 5,540만 원에 매달 매출을 하는 롯데마트 점주가 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프로와 포로의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프로는요, 주관적인 삶을 살기 위해 의존하는 부분이 독소고요. 약한 연대를 넓혀간대요. 제가 오늘 또 어떤 분들하고 이야기를 되게 많이 나누고 왔는데 약한 연대라는 거 뭐냐면요. 친하지 않는 사람들 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친하지 않는 모임에 들어가는 거, 친하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일을 같이 하는 거 되게 불편하죠. 그래서 싫어요. 그런데 프로들은 그 연대를 넓혀가는 거예요. 배움의 장소도 마다하지 않고요. 계속 넓혀갑니다. 그리고 불편하고 낯선 것을 즐겨요. 그리고 평생 교육에 굉장히 집중합니다. 자, 그러면 내 인생을 포로로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의존하는 부분이요. 익숙한 곳, 편안한 곳, 그리고 친했던 연대, 강한 연대만을 의지해요. 그리고 TV를 즐겨보고요. 흥미 위주의 삶을 산대요. 여러분들은 프로의 삶을 살기 원하세요? 포로의 삶을 살기 원하세요? 모두가 다 프로요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생각과 행동은 어떤가요? 혹시 낯선 곳으로 초대를 받았을 때 내가 불편하고 싫어. 가지 않을 거야. 이 생각이 바로 우리가 포로의 생각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누군가를 초대했는데도 그분들은 주말 드라마 또는 영화를 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점점 강한 연대가 좁아지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맨날 만나는 사람들은 맨날 같은 대화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로가 아니라 프로로 살기로 마음을 먹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습관성 지각, 이것도 중독이라고 하거든요. 시간에 대한 중독이래요. 가난, 이것도 돈에 대한 중독이래요. 성인병,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학습도 중독이래요. 그러면 이 중독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미래는 안중에 놓고 현재만을 그냥 살아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중독되어 있는 거 뭘까요? 우리는 중독을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만 생각하거든요. 학습 부진은 어디에서 오냐면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생활 습관 속에 이 중독을 경험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 10분 지각하는 거, 20분 지각하는 거 중독입니다. 시간으로부터 중독돼 있는 거예요. 이거를 시간을 내가 주도하지 않으면 이 중독에서 헤어나오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독에 관한 것들 이야기를 좀 하고 가고요. 우리 중독에서 혹시 뭔가 해당되는 게 있다면 벗어나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자기계발서에서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성공의 공식 해가지고 캐쉬라고 4가지가 있어요. knowledge의 K, attitude의 A, 스킬의 S, habit의 H. 그래서 지식, 태도, 기술, 습관. 이게 성공의 4대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식과 기술, 이거는 배울 수 있고 시간이 해결해줘요. 뉴스킨으로 바꿔 말하면 지식과 기술은 제품 설명이나 데모니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 어떤 걸 이야기하면 되나요?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배울 수 있어요. 누구나. 이 비즈니스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다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속도의 차이예요. 빨리 배우냐? 조금 늦게 배우냐? 그렇지만 시간이 다 해결해줘요. 한 달 내내 배웠는데 나는 아직도 모르겠어 하시는 분 안 계셔요. 그런데 습관은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아까 중독은 더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중독은 제가 이런 말 해도 되나요? 변영동 사장님이 과거에 약간 알코올 중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제가 벗어나는 과정을 제가 지켜봤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변화가 왔어요. 저는 그래서 변영동 사장님을 그런 부분에서 존경해요.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위에 지식, 기술, 습관은 태도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이 4가지 중에 제일 하찮은 것은 사실 지식과 기술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비즈니스를 할 때 또는 다른 업을 택할 때 지식과 기술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 먼저 배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태도를 갖춰야 되냐는 거죠. 이거는 비단 이 성공의 캐시는 뉴스킨의 캐시만 해당이 될까요? 모든 일에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직장인이든 자영업을 하던 아니면 내가 사업체를 꾸리고 있던 모든 사람들한테 성공을 원한다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 태도 중에 부정적인 태도, 긍정적 태도, 어떤 태도를 갖춰야 될까요? 소극적 태도, 적극적 태도, 어떤 태도를 갖춰야 될까요? 바로 태도가 운명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태도를 내가 어떤지 모르겠으면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것 같아? 긍정적인 것 같아? 부정적인 것 같아? 적극적인 것 같아? 소극적인 것 같아? 이런 걸 한번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왜 뉴스킨이에요? 라고 제가 여기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뉴스킨은요, 수입에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능력 그 이상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루 한두 시간만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도 막 전업을 해야 되고 이런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작은 하루 한두 시간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직장인이나 자영업의 장벽들이 해결이 돼요. 그리고 장벽들이 없어요. 뉴스킨을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이거기도 해요. 장벽이 없어서 문제이기도 합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죠. 그리고 초기 투자금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배울 수 있고 도와주는 환경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자영업 한번 해보세요. 누구한테 배우고 누가 도와줍니까? 다 경쟁인데. 직장인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래요? 옆에 동료가 물론 사수가 나한테 처음에 뭔가를 가르쳐 주긴 해요. 그렇지만 결국은 나하고 경쟁 상대입니다. 그래서 배울 수 있고 도와주는 환경이 되어 있다는 게 우리 비즈니스에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성공에 필요한 습관들을 만들 수 있어요. 나는 부정적인 태도를 좀 가진 사람이었는데 여기서 배우면서 긍정적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리고 소극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적극적인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여기서 배워가요. 그래서 그 습관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주위에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어가요. 저는 이게 포인트라고 봐요. 뉴스킨을 오래 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주위에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많은 사람들을 돕게 되는 비즈니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위의 내용 때문에 뉴스킨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한계가 없어서 이상하대요. 하루 한두 시간으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대요. 장벽이 없는 게 이상하대요. 투자금이 들지 않아서 이 비즈니스 의심이 간대요. 그리고 배울 수 있고 도와주는 환경이 되어 있다면 그런 게 어디 있어라고 이상하대요. 성공에 필요한 습관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더니 에이 그러고 이상하대요.
뒤에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어. 너도 그렇게 될 거야. 그러면 이상하대요. 하다 보니 이것들이 뉴스킨의 매력인데 뉴스킨을 모르시는 분은 이것 때문에 뉴스킨이 이상하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알아봐야 될 건 이게 진짠지 거짓인지 이걸 알아보는 게 처음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직장인 자영업자들에게 이런 거 낯선 환경이니까요. 이런 게 없었으니까요. 내가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이니까요. 내가 경험을 안 해본 것은 거짓이 아니에요. 단지 모를 뿐이에요. 근데 경험을 안 해본 것들은 사람들을 믿지 않아요. 의심부터 합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것도 중요한데 알아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런 미션들이 생겼어요. 저의 사명.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공유하는 거는 제가 대단히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 정말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 김정선의 사명은 사람을 섬기는 리더십을 통해 꿈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북극성 같은 안내자가 되어주는 것이다. 저 정말 이렇게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미션을 이렇게 정했어요. 지금 저는 아직 이렇지 못합니다. 아직 너무 작고 아직 한참 배워야 되고 한참 더 큰 리더십을 갖춰야 되지만 제 끝은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사명을 이걸로 정했고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 아내로서는 행복함을 주는 인생 여행의 동반자가 되고 싶고요. 부모로서는 사랑이 넘치고 든든한 등을 보여주는 엄마가 되고 싶고요. 자녀로서는 언제나 친구 같은 딸이 엄마한테 되어드리고 싶고요. 뉴스킨 사업가로서는 본받을 만한 리더로 희망의 증거가 진짜 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나타나비 리더.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여수에서 하고 있는 독서 모임 이름이 나타나비거든요. 거기서 제가 리더를 하고 있어서 그 리더로서는 책을 통해 성장하고 주변에 좋은 사람이 되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선배님이 되고 싶어요. 친구로서는 힘들고 외로울 때 위로가 되어주는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 가고 싶어요. 지금 이렇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 글을 항상 보면서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환경이 바로 뉴스킨입니다. 저는 뉴스킨을 안 했다면 이런 역할 기술, 그 다음에 사명 이런 게 아예 없었을 거예요. 만들어 보지도 않았을 거고 사명이 뭔지 아예 알지도 못한 채 인생을 마감했을 거예요. 그런데 뉴스킨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가족과 나누고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고 할 수 있는 환경으로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위에 이 사진은 지금 토요일 아침 8시에 우리가 모여서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과정 중에 저도 너무나 많은 성장을 하고 있고 많은 선배님들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 독서 모임이 너무 행복한 이유가 있어요. 가장 폐쇄적이다라고 말하는 직업군 중에 공무원 있죠. 근데 공무원들이 5분, 6분, 한 분으로 시작하더니 공무원들이 나오고 계세요. 물론 지금 시 상황이 좋지 않아서 지금 2, 3주째 못 나오고 계시지만 이분들이 여기가 힐링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다니십니다. 그리고 부부들이 6팀 다 와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행복하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못 모여가지고 이렇게 줌으로 책 모임을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여수센터에서는 이렇게 저자분을 한 분을 모셔서 함께 성장하고 있고 여수 시민을 초청을 해서 함께 이렇게 가슴이 꽉 차오름을 느끼고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소그룹별로는 또 책을 통해서 같이 성장하고 비즈니스를 배우는 과정들에 지금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함께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공간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낯설고 불편한 약한 연대로 여러분들 들어오세요. 그래야지 변화가 생기고 그 다음에 기회가 생깁니다. 여기까지 제가 모두 마쳤는데요. 제가 그대 PT 한 장이 있는 줄 알고 넘겼어요. 근데 여기가 끝이었네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었어요. 오늘 여기에 뭔가 알아보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뉴스킨 정말 정직한 회사고 여러분들을 안내하려고 하는 그분도 되게 정직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전달을 하고 있으니 그런 공간에 들어와서 함께 배우고 어떤 것들이 나한테 갖춰져야 되는지 함께 고민하면서 나를 돕는 그분들과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몇 분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11시가 조금 넘었네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줌이지만 함께 이렇게 한 공간에 이 시간에 모여서 같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도 행복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너무 최고예요. 최고였어요? 네, 완전
여기 많은 감사해요. 분들한테 네, 너무 큰 영향력을 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사진 한 장 없는데 이 글로 이 많은 분들에게 이런 영향력을 주실 수 있는지 사장님 너무 감동이고요. 제가 사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아, 네. 결국은 생각과 마인드가 질문하려고 너무 그러죠. 중요하고 태도가 너무 중요하구나. 예.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처음에 낯설어 하시는데 그 낯선 분들에게 좀 용기를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변화를 일으켜주는 강의가 아니었을까라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우리 네. 강의를 열심히 들으신 두 분의 애프터를 조금 듣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강의를 해주신 우리 멋진 김정선 사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의 메시지 들어볼게요. 먼저 지금 공서화 사장님 들리시나요? 네, 들려요. 네. 오늘은 얼굴을 보여주셨어요. 네, 오늘 김정선 안녕하세요. 사장님 이런 위대한 분의 강의를 들으셨는데 얼굴 뵌 적 있으세요, 혹시? 아니요, 전 처음 뵀어요. 처음 뵌 것 그러셨구나. 같아요. 네. 네. 시스템에 나오게 되시면 항상 뵙게 되실 분이고 많은 도움을 주실 분이세요. 오늘 네. 강의 듣고 어떠셨는지, 그리고 지금 현직은 어떻게 되시면서 뉴스킨을 배우시면서 어떠신지, 그리고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스킨 사업 배우고 있는 공서하라고 하고요. 지금 저는 현재 콜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직장에 들어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할 수 있었던 일도 없었고 하고 싶었던 일도 없었던 상태에서 그나마 알바 경험이 있었던 콜센터를 들어가게 됐는데 그 콜센터 중에서도 지금 직장에 가장 페이가 세서 들어왔는데요. 버는 만큼 배로 힘들고 근데 비전이 막상 일하고 보니까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점점 좀 자존감이 낮아지고 아무래도 업무 특성상 자존감이 낮아지고 내 자신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받았는데 그러던 중에 제 스폰서 사장님이 조신혜 사장님이신데 조신혜 사장님 인스타 보면서 되게 자유롭게 사는 거 보면서 좀 부러워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PR 만나게 돼서 사업에 대한 것도 이제 전달받았는데 이제 아무래도 가장 크게 제가 선택한 이유가 시간적인 자유랑 재정적인 자유를 너무 얻고 싶었던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일하는 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인데 사실 하루 종일 전화만 받다 보면은 너무 힘들어서 집에 오면 그냥 진짜 녹초가 돼서 바로 잠에 들고 또 다음날 일어나서 일 가고 이렇게 매일 하루 1년 365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 자체가 너무 저한테 투자하는 시간이 없어서 그게 가장 원하고 간절했던 것 같아서 지금 열심히 배우고 싶었던 것 같고요. 오늘 그 영롱 사장님이랑 김정수 사장님 강의 들으면서 가장 와닿았던 게 사실 그 PPT 내용에 있었던 것 중에서 그 사다리가 엉뚱한 벽에 기대어 있다면 얼마나 빠르고 높이 오르냐는 무음해진다. 이 말이 너무 저는 와닿았어요. 제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사다리가 제 인생에서는 저한테는 지금 엉뚱한 벽에 올라가고 있는 중인 것 같다고 확 너무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다리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서 느리더라도 옳은 방향으로 나는 올라가야지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돈이 많고 적고 떠나서 이제 돈의 크기보다는 질, 어떻게 소득이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항상 저는 이제 책을 읽고 배우면서 미팅을 하면서 느껴지는데 항상 느낄 때마다 레버러지 정말 심장 떨리는 것 같아요, 진짜. 레버러지. 저 그렇죠. 오늘도 미팅하고 왔는데 제가 이제 제 회사 후배 동생을 같이 이제 만나서 알려주는 자리 갖게 됐는데 거기서도 레버리지 이제 알려주는데 제가 옆에 듣고 있는 너무 심장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 너무 대단한 일인데 내가 진짜 열심히만 하면은 이거 정말 내 거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저도 하면서 진짜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직장에 있으면서 항상 생각났던 게 2 곱하기 2는 6이다라는 그 레버러지가 계속 떠오르셨다고 전 들었어요. 맞죠? 네, 맞아요. 네. 뉴스키날 운명이신 거고요. 오늘 강의 이제 애프터는 이걸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우리 공서화 사장님 애프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조금씩 성장해 주시는 사장님의 모습 덕분에 저희 뉴스킨 가르쳐주는 스폰서인 우리들도 많은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